여러분, 만약에 직장 상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 그 어떤 실수도 용납이 안 되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그게 아니면 네 후배들부터 상사들 그리고 임원들 전부 너를 비웃을 거고 넌 엄청나게 창피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일은 엄청난 스트레스처럼 느껴질 것이고 우리는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진전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겁니다. 이 직장 상사 정말 잔인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저 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실수하는 나, 어설픈 나, 바보 같은 나는 정말 부끄러워. 난 그런 내 모습이 싫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거면 안 할 거야. 창피를 당하기 싫어. 이렇게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실수하는, 어설픈, 방황하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전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완벽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니 아무런 시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상황이란 건 아무런 시작도 하지 않으면 오지도 않는 건데 말이죠. 그렇게 머릿속에서는 아주 멋진 꿈을 꾸지만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선 자기향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폴 휴익과 고든 플랫은 완벽주의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향 완벽주의. 이거는 우리 흔히 겪는 나는 늘 완벽해야 돼. 난 부끄럽기 싫어.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을래. 이런 게 자기향 완벽주의고 또 두 번째로 타인 지향 완벽주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더 위험한 겁니다. 내가 완벽한 걸 넘어서 너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변 상황을 컨트롤하려 하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처방 완벽주의도 있는데 이것은 남들이 나에게 완벽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번, 3번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2번, 3번이 되는 그 시작이자 뿌리는 그 1번 자기향 완벽주의입니다. 자기향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실수를 단순히 실수나 한 번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자신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엉성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에이 무슨 뭐 실수 한 번 가지고 내가 그렇게나 느낄까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무의식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우리 뇌가 이렇게 하자라고 의식한 대로 행동할 수 있었겠죠. 맨날 이렇게 하자 해놓고 못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실수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무의식이 그 실수가 너무 두려운 거죠. 이렇게 실수가 너무 두려운 무의식 상태로 살아가다가 실수의 가능성을 감지하는 순간 바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담당하는 우리 편도체가 즉각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죠.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불안감과 두려움이 올라오고 또 동시에 판단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냥 감정에 의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그 선택도 하기 전에 뇌가 지금은 일단 하지 말고 일단 좀 더 생각해보자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행동은 또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그냥 게으르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누구보다 힘들고 고민이 많고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자들은 게으른 것도 그리고 단순히 할 일을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행동을 미루게 되는 두려움의 그 핵심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어설픈 나, 못난 나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수치심,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 거죠. 스탠포드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만은 수치심이 미주신경을 따라 전신으로 퍼질 때 우리는 자동으로 자기 차단 모드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상태가 진짜 무서운 점은 그냥 의식적으로 수치심이 문제야? 그럼 나 괜찮아 그냥 허용할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신경회로가 그렇게 굳어져 버려서 의식적으로 내가 의지를 막 끌어내서 그래 어설픈 나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한다고 해도 쉽게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무의식 반응은 몸 전체에 저장된 감정 반응이고 신경계가 자동으로 회피하는 반사 패턴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허용해야지 라는 의지가 아니라 그 감정,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도 내 무의식 어딘가에서 못하면 창피를 당할 거야, 실수하면 비웃음 당할 거야 하는 내면의 장면이 계속 돌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내 몸에서 올라오는 이 미주신경을 통해 올라오는 감정을 생각의 해석 없이 몸의 감각 그 자체로만 느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 지금 어디가 긴장돼 있지? 배가 움츠러들었네? 가슴이 답답하네? 이런 내 몸의 감각들을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식을 두고 긴장된 배, 묵직한 가슴을 그대로 느껴보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피해왔던 두려움, 수치심을 감각적으로 인정하는 진짜 시작이 됩니다.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뇌는 이 감정을 위협이 아닌 경험으로 다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편도체, 과활성은 줄어들게 되고 전두엽과 미주신경의 연결이 다시 회복되면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회복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명상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었죠.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훈련입니다. 아마 1분만 해보셔도 얼마나 내 몸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는 게 힘든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겹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히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 누구나.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에 빠지게 됐을 때 나 또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몸으로 의식을 옮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지 몸이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줄 수 있을 때 우린 처음으로 어설프나도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완벽한 내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려움, 의심, 수치심을 큰 저항 없이 나를 통해 그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완벽주의라는 틀을 깰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일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오늘 단 5분만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있지 못한 일을 떠올리고 그때 느껴지는 감각이 몸의 어디에 남아있는지 그냥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막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고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의식을 내 몸에 두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명상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명상에 대해서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우리의 근본인 신경계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런 신경과학적, 뇌과학적 팁들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